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가 모두 다 거짓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를 건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그 사람이 저한테 걸어오는 발걸음, 땅을 짚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쿵쿵 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며 말을 거는 그 순간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입 밖으로 발음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도 깨달았는지 어떻게 하든 웃으며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아재의 농담 같은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솔로몬의 지혜 넘치는 이야기인 양 제 귀에, 제 마음에 쏙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그의 말에 웃었고 그는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던 자기 유머에 그렇게 배를 잡고 웃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한테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사이로 서로 일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저희들은 그렇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서로에게 반해가며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결혼의 때를 놓친 말 그대로 올드미스 노처녀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군대 가기 전 잠깐 사귀었던 여자를 통해 딸아이를 하나 얻은 싱글 파파였습니다. 처음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계속할 때 어쩐지 그 사람이 뭔가 어떤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는 게 조금 느껴지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솔직히 혹시 이 사람이 유부남인가? 아내가 있나? 나 지금 불륜녀가 된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만남을 당장 그만둬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들 결혼 안 했을걸? 걔 어머니랑 살 텐데? 라는 얘기만 해주길래 그 불안함은 조금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은 아닌데 뭘 이렇게 망설이면서 서로 좋아 죽겠는 거 뻔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귀자는 얘기를 뜸을 들일까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딸의 존재 때문이었던 거죠. 저희가 소위 썸을 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미 심정적으로 제가 그 사람 여자친구고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고 다 그런 상황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네 라고 대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한편 속으로는 야 이러다가 만약에 사귀자는 얘기 못 듣고 나 혼자 그냥 헛물 켜는 거면 진짜 창피하겠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 무슨 사이냐, 우리 사귀는 건 맞냐, 나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또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전전긍긍 대체 이 사람과 나는 사귀는 사이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6개월이 홀딱 흘러버린 거였습니다. 그 6개월 뒤에 그 사람과 제가 두물머리에 놀러 갔을 때 일입니다. 두물머리에 가득한 연을 보면서 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며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여기 오면 물에 사는 선녀님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 같다고 여기를 참 좋아해요. 순간 뇌 속에서 뭔가 하나 댕 울리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딸이라고 했거든요.
딸이요? 혹시 결혼했어요? 그러자 그가 아주 결연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학교 다닐 때 잠깐 만났던 선배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예요. 사실 아이가 생긴 줄도 모르고 딱히 사귀자는 말도 없이 몇 번 만나기만 했어서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낳고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갖다 준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훈련받고 있는데 급하게 집에서 연락이 왔다며 허둥지둥 난리가 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자가 제 아이라며 아이 하나 딱 던져주고 갔다고. 부모님이 혼비백산해서 연락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부모님 너무 당황하셨겠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 당황했죠. 당시 제 나이 22살, 그때 벌써 아이 아빠가 된 거니까요. 어머, 그럼 지금 그 아이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이제 한참 사춘기도 오고 자꾸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요즘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요. 놀랬죠? 네, 좀 놀랐네요. 사실 왜 저한테 사귀자는 얘기 안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 나랑 이렇게 썸만 탈 건가 라는 걱정도 좀 했거든요. 미안해요.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대뜸 저는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과 호감이 막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불쑥 가서 저는 딸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 그 말에 사실 좀 공감도 가고 그제야 왜 그 사람이 중간중간 머뭇머뭇 망설이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올까 그거는 좀 무섭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타이밍은 잡아야겠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했을 그 사람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제가 먼저 꼭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멈칫하다가 그냥 조용히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1일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딸아이 한창 예민할 수 있는 나이라서 그는 한동안 저와의 연애 사실을 딸에게 숨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숨겨지나요? 딸이 어느 날 자기 아빠한테 이러더랍니다. 아빠,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뭔가 비밀로 하는 거 있지? 뭐? 아빠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빠 그런 거 없어. 웃기지 마. 귀신을 속여 아빠. 요즘 미친 사람처럼 혼자 배실배실 웃고 자꾸만 키득키득거리고 나보고 맨날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빠 핸드폰에서 눈도 못 떼잖아.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그 날카로운 한마디에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만간 한번 얼굴 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줄 수 있어? 순간 온갖 감정이 다 휘몰아쳐 들어왔습니다. 왜 어렸을 때 읽었던 계모에 대한 동화는 그렇게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무언가 선행된 이야기가 학습이 되어야만 그 이야기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계모의 계략에 빠져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런 것밖에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한테 제가 과연 좋은 어른으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나 좀 겁나는데? 우리 딸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야. 겁낼 필요는 없어. 물론 나도 좀 걱정은 돼. 아이가 워낙 예민한 아이라서. 꼭 만나야 하는 거잖아. 아이가 만나자고 했다니까.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니까.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노라 대답해놓고도 끊임없이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해주는지. 아이가 절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건 차라리 꿈도 안 꾸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한테 좌절을 주는 말만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휙휙 해버리더라고요. 심장이 쪼여왔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만나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말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던 아이는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3시간 반 동안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빠와 제가 뭐라고 대화라도 할라 치면 그때마다 아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는 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오죽하면 당황한 남자친구가 너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면서 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 아이에게 한 소리를 할 정도였죠. 그러자 또 그 소리 했다고. 아빠는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고, 왜 구박하냐고 한마디 버럭하고는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 버리더라고요.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는 몹시 심란한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며 저한테 사과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듯 난감해 하더라고요. 난감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랄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채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있어 세상 천지 가장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참 쉽지 않다고들 다들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한테 딸을 한번 만나보겠냐라는 얘기를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 만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데 정말 저 아이가 끝까지 우리 사이를 반대하면 이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삶을 버틸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대체 수많은 재혼 가정들은 이 어렵고 힘든 가정을 다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간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악몽도 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제 꿈에 나와서 너 같은 거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너는 절대 내 엄마가 아니야. 라면서 저한테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고 폐악을 부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얼굴 한 번 못 본 아이의 친엄마가 저한테 너는 평생 들러리나 할 것이라며 저를 엄청 비웃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괴로움을 참아 남자친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괴로우면 그 사람은 저 이상으로 괴로울 게 뻔하니까요. 서로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모르는 척 넘어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엄청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그냥 결혼하지 않을래? 순간 머리가 또 멍해져 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 사람이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설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지금 이대로 가봐야 우리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마 계속 똑같을 거고 계속 눈치 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망설일 거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결혼해서 그냥 아예 대놓고 이겨내보자. 아이도 함께 살면서 부딪혀보고 너를 겪어보지 않았으니 너를 겪을 시간도 한번 줘보자. 아마 내 아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충분히 너에 대한 마음을 열고 사랑해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의 말이 참 허망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또 그 말만큼 맞는 말도 없다 싶었습니다. 부딪혀보지 않은 거잖아요. 한 번도 저희가 만나보지 않은 삶인 거잖아요. 그 삶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환영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한숨 쉬며 들어누운 부모님을 뒤로하고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내심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있으시면서도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손녀딸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그거 하나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저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는 저한테 울면서 우리 손녀 불쌍하고 애달픈 아이이니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 고전 소설에 나온 계모들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한 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저한테 적대적으로 굴지도 않았지만 친근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예 그냥 툭 대놓고 엄마가 라고 저를 스스로 지칭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습니다. 한 집 살면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하잖아. 요즘에는 음식점 가서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모님, 이모님 하고 학습지 선생님도 전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 어머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이 집 살면서 너랑 나랑 서로 아줌마, 학생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호칭은 그냥 일단 나는 엄마가 라고 할게. 네 마음이 좀 풀리면 그 다음에 네가 먼저 불러줘. 제 깐에는 어른인 척 쿨한 척 하느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툭 얘기를 던졌지만 사실 저 그 얘기 아이한테 하면서 청심환까지 먹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니 깎게 뭔데 내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하나 내심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러려니 하는 얼굴로 그냥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게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건 아이와 그렇게 하나하나 호칭부터 관계를 다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상황의 가정이다.
아직 아이가 제게 곁을 주지 않아서 제가 혹시 학교에서 전달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으니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한테 따로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아이의 학교 행사라든가 아이가 미처 전해주지 않은 것들 제가 챙겨줄 수 있고 아이한테 해줄 수가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이었죠. 처음 한두 번은 제가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챙겨주니 당황하고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쪽지로는 자기가 뭐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해요 얘기 정도는 적어놔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발전인 거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 아이가 13살, 제가 결혼 1년 차에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건 있었거든요. 제가 떡을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꿀떡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꿀떡을 며칠 전에 발견해서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며칠째 그 꿀떡을 허겁지겁 집어먹었거든요. 사실 전날 밤에도 그걸 듬뿍 먹고 잤습니다. 이때 아니면 꿀떡을 못 먹는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게 아주 옴팡지게 체한 모양인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한참 외객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있는 대로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가 어제 꿀떡을 먹었는데 그 꿀떡이 완전히 체했나 봐. 이게 떡체하면 답이 없대더니 그 말이 맞나 봐. 제 얘기를 듣고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예, 도시락 갖고 가야지. 도시락도 놓고 바로 그냥 뛰어나가는데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아이고 제가 외객거리고 있으니 분명히 생각한 건 하나였을 거잖아요. 그 순간 저도 어라? 잠깐만?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테스터기를 사다가 체크를 했죠.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엄청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그대로 뛰어나간 아이의 그 눈빛이 마치 홀로 들판에 남은 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져서 내가 혹시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임신인 걸 확인한 후에 남편을 밖에서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볼 일이 있으니 아이 좀 부탁드린다고 집으로 좀 와서 봐주십사 연락을 드렸죠. 평소 제가 그런 부탁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하교 시간에는 집에 있으려고 하는 거 아시는 분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한테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라면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계셔 주셨습니다. 밖에서 만난 남편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임신을 했으면 기뻐 날뛰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놀란 남편에게 혼자 꺼이꺼이 울면서 임신했다고 어떡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하냐고 묻게 하는 상황에 너를 둬서 미안해. 하지만 나 내 딸 믿어. 그 아이 자기 동생 충분히 사랑하고 예뻐해 줄 아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응? 우리 아이를 믿어보자. 나는 내 딸이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건 알지.
그런데 아이의 마음을 아직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한테 동생 생겼다고 하면 그게 반갑겠어? 그냥 아이가 걱정돼서 그래. 상처받을까봐. 고마워. 이 상황에도 아이 걱정부터 먼저 해주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그래. 엄마 반가워해줄 거야. 응.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잔뜩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체 무슨 일인지 듣고 가려 했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딸아이는 저희 부부가 들어오는데도 본척 만척 누구한테 하는 인사인지도 모르게 다녀오셨어요 한마디 하더니 계속 자기 할머니 옆에 앉아서 과일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일 한 거냐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훅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님한테 잠시 들어오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사실은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예, 너무 기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야.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반가워라.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슬금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찍어 먹던 포크를 가만히 멈추고 우뚝 공중에 멈춘 사람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의 눈치를 흘낏 보는 걸 느끼셨는지 어머님이 얼른 수습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살 넘게 차이 나는 동생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치? 응? 그치? 강요하듯 아이에게 계속 좋지 않냐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얼른 어머니를 툭툭 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너희가 얘기하고 나는 갈게. 어머니는 눈치를 보시다가 후다닥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시작하려던 찰나 아이가 과일 접시를 툭 내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저 들어가서 잘게요. 피곤하실 때 얼른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아이한테 잠깐 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아이는 자기 너무 졸리다고 할머니가 인사하고 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남기고 휙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눈에 선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제 화장대에서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혼자 앉아서 액세서리를 빼며 이런저런 걸 정리하고 있는데 화장대 한쪽에 약봉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약봉지를 열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화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구역질하는 걸 보고 아이가 사다 놓은 듯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또 이래저래 마음 아파할 것 같아 꾹꾹 눌러 담은 채 조용히 아이 방문 앞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소화제 정말 필요했어.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차츰 조금씩 얘기 나눠보자. 잘 자. 소화제 진짜 고마워. 너무너무 잘 먹을게. 아이한테서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한동안 그 소화제를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 같고 그 마음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입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임신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었죠. 그동안 아이는 정말 단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나날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아이한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동생이고 어차피 이렇게 결혼했고 임신했고 모든 게 다 바뀔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저래야 하나, 저렇게까지 철이 없나, 그게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마음을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한테 일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해가며 두 부녀 사이의 갈등까지 막느라 제가 입덧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제가 만삭이 되어 운신조차 힘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아이의 도시락은 제가 꼼꼼하게 싸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려고 나왔을 때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더군요.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나가는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놀라고 당황해서 아이를 불러세웠습니다. 밥 안 가져가? 아침 안 먹어? 왜 그래? 순간 너무나 속이 이상한 게 확 올라왔습니다. 저 진짜 노력할 만큼 하고 남편이 울컥할 때도 제가 오히려 제 속으로 낳은 아이처럼 아이 편 들어주고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싸주는 도시락도 안 갖고 휙 나가버릴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 아이는 여전히 내가 미운가 싶으면서도 서럽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그때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러니?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돼? 밥 가져가는 것조차 그렇게 싫어? 한 번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이가 순간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뭔가 머뭇머뭇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배부른데 도시락 새벽부터 싸는 거 힘들잖아요. 저 그냥 사 먹을래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종이 우르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아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엄마. 아이가 분명 저한테 엄마라고 했습니다. 만삭 엄마가 도시락 싸는 거 힘들어 보여서 그게 불편하니 사 먹겠다는 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와 무슨 일이냐고, 혹시 아이가 무슨 말이라도 못되게 한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등짝을 펑펑 후드려 패면서 내 애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내 애가 얼마나 착한 앤데 네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남편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말았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으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괜히 자다가 등짝 얻어맞은 꼴이 된 거죠. 하지만 남편도 자초지종을 듣고는 뭔가 울컥한 듯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다녀온 아이를 기다리며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디저트를 잔뜩 사다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라고 해줘서 진짜 고마워.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첫째야.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알았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는 정말 어린 아기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모두 흘러나오듯 펑펑 우는 아이를 안고 저는 속으로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어여쁜 내 아이야. 어여쁜 내 아이야. 엄마가 너를 평생 잘 지켜줄게. 우리 딸 사랑해. 뱃속의 아이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발로 뻥뻥 제 배를 차면서 엄청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저희는 비로소 식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